네, 안녕하십니까. 윤준입니다. 지금 영상을 찍는 날은 3월 8일 오후 4시 4분이고요. 오늘 좀 해드릴 얘기는 이제 바이넥스에 대한 얘기를 좀 해드리려고요. 오늘 마이너스 15%대로 시작했다가 마이너스 4%대까지 하락폭을 줄여주고 최대 마이너스 28%까지 하락을 하게 되면서 마무리가 된 종목입니다. 오늘 저점을 갱신하면서 마무리가 됐고요. 일단은 바이낸스가 일단은 개파락하게 됐을 때부터 좀 얘기를 좀 해드리도록 할게요. 장 전에 이러한 비슷한 뉴스가 떴었어요. 유명 제약사 원료 용량 조작 제멋대로 제조했다 라는 얘기들이 들려오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해당 뉴스를 보게 됐었을 때 해당 회사의 로고가 나왔는데 그 로고가 바이넥스와 굉장히 유사했어요. 로고의 실루엣만 보더라도 이 회사 바이넥스다 라는 얘기가 들려올 정도로 굉장히 실루엣이 비슷해서 바이넥스라는 종목이 개파락을 맞게 된 거예요. 유명 제약사라는 이런 식으로 해서 해당 기업에 대해서는 어떤 기업에 대해서 언급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근데 로고가 비슷했었고 비슷한 상황들이 지금 바이넥스와 유사한 것 같아서 바이넥스라는 기업이 개파락을 맞게 된 거예요. 근데 그 이후에 사람들이 처음에 뉴스가 떴었을 때는 송도에 있는 한 생산 공장이라고 해서 뉴스가 떴기 때문에 이 뉴스를 바이넥스라고 검색했었을 때는 안 나왔어요. 송도 생산 공장 아니면은 용량 조작 이런 식으로 검색을 해야 나왔었기 때문에 아침 9시나 10시쯤에는 나왔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냥 단순히 이거를 과대 낙폭이라 생각한 사람들도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안일하게 생각했던 사람들도 있었겠죠. 그리고 그 이후에 주가가 상승을 해서 마이너스 4%대까지 이 하락폭을 줄여준 거예요. 그러다가 뉴스가 뜨기 시작한 게 이 뉴스예요. 식약처 바이넥스 의약품 6종 판매 중지. 여기서 제대로 된 바이넥스라는 언급을 했고 실제로 이 용량에 대해서 조작을 한 거에 대한 얘기들을 나와줬습니다. 그 뉴스가 조금 뉴스를 좀 짧게 해가지고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뉴스가 요 뉴스입니다. 식약처 원료 조작 논란 바이넥스 행정처분. 이렇게 바이넥스라는 종목이 실제로 언급이 되기 시작하면서 주가가 하락을 한 거예요. 이해되시죠? 처음에 마이너스 15%대로 시작했던 이유는 바이넥스라는 종목명이 언급이 되지 않았었고 그래서 모르는 사람들이 실제로 존재했다가 바이넥스라고 언급을 하고 나서 떨어진 거예요. 애초에 오늘 바이넥스라는 종목이 언급이 됐었으면은 이렇게 시작을 안 했을 거예요. 오히려 마이너스 20%대 이하에서 시작을 했을 겁니다. 하락폭을 더 가중시키면서. 그래서 지금 아마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 바이넥스 어떻게 해요? 라고 하시는 분들. 물론 호재성 뉴스도 끼고 있었던 종목이기도 합니다. 바이넥스라는 종목 자체가 러시아 백신과 관련된 뉴스를 끼고 있으면서 굉장히 나름 또 긍정적인 분위기들을 나름 연출을 해줬던 종목이지만 이렇게 되면은 주주들한테 신뢰를 잃을 수밖에 없어요. 제 주식하는데 철칙 중에 하나가 주주한테 실망감을 주거나 주주한테 배신을 하는 행위들을 하는 기업은 투자 가치가 없는 종목이라고 평가를 해요. 재무, 차트, 수급 아무리 좋은 거예요. 기업에서 악재성 뉴스가 터지는 순간 특히 유상증자나 돈이 없어서 이런 것들은 그나마 좀 괜찮아요. 왜? 유상증자 지금 내가 단순히 지금 기업이 상황이 안 좋아서 유상증자 할 수도 있는 거고 내가 지금 당장에 어떠한 투자가 좀 잘못돼가지고 기업적인 타격을 입어서 지금 당장 돌 수 있는 유동자금이 없을 수는 있어요. 그래서 유상증자를 시행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전 이해해요. 하지만 그 다음 뭔가 위반하는 행위들을 했었을 때는 이거는 앞으로 그리고 이 이전에 뭔 행동을 또 했을지 몰라요. 이 죄라는 거는 위반 행위라는 거는 한 번에 하나만 할 수는 없다고 생각해요. 뭔가 이게 까기 시작하면은 뭔가 하나하나씩 나오기 시작하면은 끝도 없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악재성 뉴스라는 게 여기서 한 번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앞으로 더 나올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지금 주가가 이렇게 하락을 하고 내려온 거지만 나중에 주가가 다시 회복하던 도중에 또 어떤 뉴스가 터질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런 종목들은 아예 투자 가치가 없다라고 평가를 합니다. 주가가 올라가고 신약을 개발을 해서 대성공을 이루고 그건 나중 문제예요.
실제로 그런 얘기들이 나온다 하더라도 그때 당시에 그 의약품 때문에 내가 다시 투자한다? 저는 못할 것 같습니다. 왜? 앞전에 이런 뉴스들을 끼고 있었는데 이번에 신약이 나온다고 해서 과연 이 신약이 제대로 이루어질까? 혹시 신약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또는 임상실험을 하는 과정에서 뭔가 다른 행동을 하진 않았을까? 라는 걱정이 먼저 앞서는 거야. 투자자 입장에서 봤었을 때는. 완전 투자 심리 깎아먹고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생각을 해보시는 분들 중에 이제 몇 분들이 저한테 물어보셨어요. 마지막에 외국인들이 좀 매수를 했던데 과연 외국인들은 왜 매수를 한 걸까요? 자, 잘 생각해보면은 우리가 지금 최근에 매매를 해서 들고 있던 평단은 대부분 아마 이 구간일 거예요. 위에. 하한가라고 해서 하한가 맞고 나서 주가 반등이 아예 없진 않아요. 하한가라고 해서 주가 이렇게 계속 내려가기만 하지 않습니다. 윗골이 올라오기도 하고 순간적인 매수 물량을 내서 확 튀어주기도 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형성이 되는 것 때문에 아마 외국인들이 물량들을 잡아주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저는 있습니다. 근데 이 외국인들이 물량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따라 들어간다는 건 정말 저는 불안할 것 같아요. 만약에 제가 이 종목을 들고 있었다 한다면 내가 지금 당장에 손절은 뼈 아프겠지만 차라리 다른 종목으로 종목들 굴리는 게 저는 효과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 입장에서 봤었을 때는 저는 되도록이면 빨리 매도를 하는 포지션을 잡았을 것 같고, 그리고 오전에 전 뉴스를 접했을 때 참고로 이 얘기는 제가 방송 중에 계속 해드렸습니다. 바이낸스 얘기 나올 때마다 홍도공장 이슈 터졌으니까 차라리 터는 게 낫지 않을까요? 악재 뉴스 있었으니까 차라리 그냥 다른 종목 보는 게 낫지 않을까요? 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이걸 왜 이제 와서 얘기해? 라고 하시는 분들, 이미 장중에 얘기했던 뉴스였고 이미 장 초반부터 뉴스를 얘기했었습니다. 혹시 늦게 보시고 이렇게 말을 하는 게 아니라는 거 말씀을 좀 드리고 갑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뭐 결과적으로 얘기하면 저는 일단은 매도하는 게 나을 것 같다라는 판단입니다. 앞으로 기술적 반등 저 1, 2% 때문에 또는 3, 4% 때문에 심리적인 압박감하고 그 다음에 손실률을 내가 감안을 하고 이런 것들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차라리 다른 종목으로 1, 2% 수익 더 빨리 보고 3, 4% 더 빨리 보고 그 다음에 현금들 차라리 지키고 있다가 나중에 시장들 좀 안정화되면 새로운 포지션 잡고 이렇게 하는 게 좀 더 효과적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오늘 일단은 뭐 바이넥스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드렸는데 주주에게 실망감을 주는 그런 기업들은 저는 빨리 정리를 하는 게 맞다라는 얘기를 다시 한 번 더 해드리면서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할게요. 좀 오늘 무거운 얘기를 해드렸는데 다음에는 더 좋은 얘기들, 더 좋은 종목들, 그 다음 더 신나는 얘기를 좀 가져오도록 할 테니까요. 구독하고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 해주시고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